장감대감 소점아님, 한여름 더위에도 잘 오셨사옵니다. 이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얼음 동동식혜에 엿기름이 빠진 것과 같을 터이니 자리 고이 펴고 귀 기울이시지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펼쳐보겠사옵니다. 옛날 옛적의 말이에요. 조선 중기 어느 산골 마을에 이런 기막힌 이야기가 있었답니다. 마을 끝자락에 기와 지붕이 군데군데 무너진 집 한 채가 을씨년스럽게 서 있었어요. 한때는 3대에 걸쳐 급제자를 낸 명문가였지만 이제는 몰락하여 하루 세끼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신세였습니다. 이 집의 외아들 28살 총각 만수는 그야말로 집안의 골칫덩어리였지요. 아버지가 그토록 애써 가르치려 해도 글 공부는 뒷전이고 온종일 술동무들과 어울려 시나윽고 검은고나 타며 세월을 허송했어요. 우물가에서 동네 안악들이 수군거렸답니다. 어떻게 저런 노총각한테 시집올 아가씨가 있겠어? 집안 꼴도 저 모양인데 혼인은 어떻게 치를 건가?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웃 마을의 가난한 농부가 막내딸을 며느리로 보내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 아가씨의 이름은 유하였답니다. 18살의 맑고 단아한 얼굴을 한 아가씨로 가난해도 부모님에 대한 효심이 각별하고 바느질과 살림솜씨가 뛰어나다는 소문이 자자했어요. 혼례를 사흘 앞둔 가을 저녁, 유하의 어머니는 딸을 안방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유하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손에는 헤어진 비단 보자기를 소중히 품고 계셨지요. 이것 좀 보거라. 보자기를 풀자 은은한 옥빛이 흐르는 아름다운 비녀가 모습을 드러냈답니다. 유하는 숨을 멈췄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비녀였거든요. 어머니는 고개를 푹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유하야, 어미가 이것밖에 줄 것이 없구나. 다른 집 아가씨들처럼 화려한 혼수를 장만해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마당 밖에서는 막내 동생이 어머니 배고파요 하며 칭얼거리고 있었답니다. 고가는 바닥이 났고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유하는 어머니의 손을 포근히 감쌌습니다. 어머니, 이 비녀를 파세요. 뭐라고? 유하야. 가족이 굶주리는데 비녀가 무슨 소용이에요? 그것보다 아버지께서 젊으셨을 적에 과거 급제하시려고 손수 정리하신 그 책이 있잖아요. 그것을 혼수로 가져가겠어요. 그 낡은 책을? 네. 그 책 속에는 아버지의 혼과 지혜가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옥비녀보다 1000배 더 귀한 보물이랍니다. 사실 유하의 아버지는 과거 이름을 날리던 선비였지만 정치 싸움에 밀려 지금은 그저 자급자족하며 사는 평범한 농부였지요. 그날 밤 유일한 혼수였던 옥비녀는 쌀 한 가마니와 바뀌었습니다. 온 가족이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었어요. 혼례 당일 만수는 친구들과 함께 유아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남자가 여자 집에 가서 혼례를 올리는 것이 관례였거든요. 혼례상 위에는 작고 소박한 보따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누렇게 바래고 모서리가 해진 책 한 권이 조용히 들어 있었어요. 구경꾼들이 웅성거렸답니다. 혼수라는 게 고작 저 낡은 책 한 권이라니. 하지만 만수의 아버지는 그 책을 받아보고 깊은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이것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유일한 보물이로구나. 어머니도 유아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글이 사람을 살리는 때도 있는 법이야. 잘 왔다, 우리 아가야. 사람들은 조롱했지만 시부모는 달랐습니다. 책 한 권이야말로 집안의 참된 보배라 여겼던 것이지요. 혼례를 마친 후 며칠 뒤 유아는 우기를 타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그렇게 낡은 책 한 권과 함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유아는 시부모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시집살이를 시작했어요.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 밥을 짓고 살림을 꾸려나갔습니다. 하지만 남편 만수는 여전했지요. 아침에 눈을 뜨면 술동무들을 찾아 나서고 밤늦게 취해서 돌아와 골아떨어지는 나날이 반복되었어요. 서방님, 어머님께서 글을 안 읽으신다고 걱정을 하시던데. 유화가 조심스럽게 권해도 만수는 손사래만 쳤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공부,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속 편해. 그의 늦가을 흉년이 심해졌습니다. 쌀독이 바닥을 드러내자 유화는 이른 새벽 산으로 올라가 시댁 식구들이 미처 몰랐던 귀한 나물들을 캐왔어요. 친정에서 배운 더덕, 도라지, 참나물, 고려 엉겅퀴. 이 집 식구들은 그저 잡초인 줄만 알았던 약초들이었습니다. 유화의 정성스런 손길을 거치니 맛있고 몸에 좋은 반찬이 되었답니다. 시부모는 깜짝 놀라며 감탄했어요. 아가야, 너는 정말 살림에 눈이 밝구나. 어느 날 유화는 남은 나무를 장터에 내다 팔기로 했습니다. 조그만 좌판을 펴고 나무를 가지런히 늘어놓았어요. 그때 만수의 술동무 대시기가 지나가다 유화를 발견했습니다. 이것 봐라. 새댁이 대범하게 나물 장사를 하시네. 대시기는 큰 소리로 떠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혼수는 헌책 한 권, 밥상은 풀떼기. 여기 좀 보고 팔아주세요. 구경꾼들이 몰려들어 키득키득 웃었습니다. 정말 그 집 며느리네. 책 한 권 가져온 새댁 맞아? 유화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말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말했어요. 나물 좀 사가세요. 귀한 산나물들입니다. 값은 조금 깎아드릴게요. 사람들이 호기심에 하나둘 사기 시작했습니다. 유화는 빠르게 나물을 다 팔고 그 돈으로 등유와 헌종이 한 뭉치를 샀어요. 그날 밤 장터의 웃음소리는 사라지고 유화의 방에만 따뜻한 등잔불이 켜졌습니다. 그녀는 말로 맞서지 않았습니다. 불빛과 종이로 답했던 것이지요. 이듬해 봄 만수가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어요. 술동무들이 모두 농번기 일손 돕기로 나가버려서 술자리가 일찌감치 파한 것이었지요.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시부모는 낮잠을 주무시고 유화는 뒷마당에서 봄나무를 다듬고 있었어요. 심심해진 만수가 대청마루에 앉아 있는데 책상 위에 놓인 그 낡은 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장인어른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셨을까? 호기심 반, 심심한 반으로 책을 펼쳐보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첫 장부터 놀라운 내용이 펼쳐졌답니다. 지루한 경전 구절만 적힌 게 아니라 장인어른이 직접 손으로 쓴 공부법과 시문 답안의 요령,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깊은 통찰이 빼곡히 적혀 있었던 것이지요. 글을 아는 것과 글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은 다르다. 후자야말로 선비의 참된 도리다.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 먼저 그들의 어려움을 헤아려야 한다. 만수는 점점 책에 빠져들었어요. 장인어른의 필체로 적힌 글들이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렸답니다. 한 장, 두 장. 넘길 때마다 새로운 깨달음이 있었어요. 이제껏 자신이 얼마나 허망하게 세월을 보내왔는지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답니다. 1시간, 2시간.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잠에서 깨어나와 보니 아들이 책상에 엎드려 열심히 글을 읽고 있었답니다. 오호, 이게 무슨 일이냐? 아버지, 이 책은 술술 읽힙니다. 시아버지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럼 내 장인어른이 얼마나 학식이 깊으신 분인데 글이 사람을 바꾸는 때가 드디어 오는구나. 만수는 그날부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진짜 공부를 해보자. 이런 귀한 가르침이 들어있으니. 만수는 그 책을 보고 또 보고 누우면 눈앞에 아른거릴 정도로 봤어요.
그렇게 수개월이 흘렀을 때쯤 만수는 이젠 더 많은 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장인어른의 책만으로는 과거 준비에 부족할 것 같았거든요. 부인, 오늘 읍내 장터에 다녀오겠소. 서원에서 나온 책들이나 다른 선비들이 내놓은 책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서방님 정말이십니까? 그럼 이제야 정신을 차렸소. 유화는 기뻐하며 노자를 챙겨주었습니다. 만수는 의기양양하게 장터로 향했답니다. 장터에는 여러 상인들이 나와 있었어요. 곡식 파는 상인, 그릇 파는 상인. 그 사이로 간간히 헌 책을 파는 상인도 보였답니다. 어디 괜찮은 책이 있나? 만수가 한 서사 앞에 서서 책들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논어, 맹자, 소학. 익숙한 책들부터 처음 보는 문집들까지 다양했습니다. 이 책은 어떤 내용입니까? 아, 그것은 성리학 공부에 아주 좋지요. 만수가 책값을 물어보며 고민하고 있을 때였어요. 야, 만수야.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요새 통 안 보이더니.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답니다. 옛 글방 버시자 술동무였던 친구 대식이가 나타난 것이었지요. 아, 대식아. 책 좀 사려고. 책? 하하. 너 정말 공부할 작정이야? 이 나이에? 대식이는 만수의 어깨를 탁 치며 웃었어요. 그런 딱딱한 것 말고 오늘 기생집에 새로 온 기녀가 있다는데 같이 가자. 아니야, 나는. 무슨 소리야. 한 잔만 하고 오면 되잖아. 책은 내일 사도 되고. 대식이는 만수의 팔을 잡아 끌며 계속 부추겼답니다. 내가 언제부터 그런 딱딱한 놈이었어? 젊을 때는 나보다 더 놀기 좋아했으면서. 책 몇 장 본다고 사람이 바뀌겠어? 책은 내일 보면 되지. 젊음은 오늘뿐이다. 만수는 크게 흔들렸습니다. 한쪽에는 어려운 공부와 책이, 다른 한쪽에는 달콤하고 익숙한 유혹이 있었어요. 그래. 뭐 오늘 하루 정도야. 내일부터 다시 하면 되지. 결국 만수는 책을 사지도 못하고 친구를 따라 기생집으로 가버렸답니다. 기생집에서 술이 거나하게 취한 대식이가 만수의 집에까지 따라왔어요. 비틀거리며 대청마루로 올라와 책상 위에 책을 보더니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뭐야? 고작 종이 뭉치 가지고. 대식아, 조용히 해. 무슨 소리야? 이런 낡은 책이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대식이가 책을 함부로 만지려다가 손에 들고 있던 술잔을 그만 엎지르고 말았어요. 먹물과 술이 한데 번지며 소중한 글자들이 번져버렸습니다. 만수의 표정도 그 얼룩처럼 일그러졌답니다. 아, 이를 어째. 이를 어째. 만수는 급히 책을 들어올리며 절망했어요. 며칠 전부터 정성스럽게 읽던 장인어른의 글들이 술로 범벅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미안, 미안. 내가 실수했어. 대식이는 부랴부랴 사과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밤중 소란에 나와본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저놈들. 아직은 때가 아닌가 보구나. 유화도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답니다. 조급해하지 말자. 강요에서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다음 날 유화는 젖은 책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고민하고 있었어요. 만수는 눈치를 보며 절망에 빠져 있었지요. 부인, 모든 게 끝났소. 책이 이 모양이 되었으니. 만수는 무릎을 꿇고 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장인어른의 소중한 글들이 술에 젖어 번져버린 모습을 보니 눈앞이 캄캄했어요. 장인어른께 무슨 면목으로 이 귀한 책을. 내가 술자리에 나간 게 잘못이지. 하지만 유화는 침착했습니다. 서방님, 아직 늦지 않았어요. 부인, 보시오. 글자가 이렇게 번져버렸는데 어떻게.
저희 친정에서 배운 방법이 있어요.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것인데. 유화는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가서 쌀뜨물을 준비했습니다. 쌀을 씻은 첫 번째 물이었지요. 그 물을 살짝 데워 미지근하게 만들었어요. 서방님, 이 쌀뜨물에는 쌀의 전분기가 있어서 종이를 상하게 하지 않고도 젖은 부분을 빼낼 수 있어요. 정말 그런 방법이 있어? 유화는 깨끗한 배 조각을 쌀뜨물에 적셔 젖은 부분을 조심스럽게 닦아냈습니다. 놀랍게도 술냄새가 빠지면서 번졌던 글자들이 조금씩 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오, 이게 웬일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들기름을 써야 해요. 유화는 들기름 몇 방울을 깨끗한 천에 발라 젖은 종이 위에 살며시 올렸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돌로 눌러서 하루 종일 말렸어요. 친정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길 들기름이 종이 섬유를 보호해서 갈라지거나 바스러지는 것을 막아준다고 하셨어요. 다음 날 책을 펼쳐보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글자들이 읽힐 만큼 살아난 것이었지요. 이런 방법이 있었다니. 부인, 당신은 정말. 만수는 감동의 벅차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시부모도 놀라워했어요. 아가야, 내가 어디서 이런 지혜를 배웠느냐? 어머님, 가난한 집에서는 책 한 권도 귀해서 조금이라도 상하면 이렇게 살려서 썼어요. 시아버지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현명한 며느리를 얻었구나. 이런 일까지 할 줄 안다니. 하지만 기쁨도 잠시, 며칠 후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어요. 마을 이장이 급히 찾아와 말했습니다. 만수야, 큰일 났다. 이번 과거 등록이 3일 후 마감이란다. 뭐라고요? 올해는 응시자가 많아서 등록 기간을 앞당겼다고 하네. 3일 안에 향교에 가서 등록하지 않으면 시험을 볼 수 없어. 만수는 당황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준비했는데 등록조차 못한다면. 그날 저녁 마치 때를 맞춘 듯 대식이가 나타났어요. 만수야, 새로운 기생이 정말 예쁘다던데? 대시가 그게 아니라. 만수야, 현실을 봐. 3일 만에 등록하려면 지금 당장 길을 떠나야 해. 그런데 밤길은 위험하고 낮에 가려면 내일 새벽에 떠나야 하는데. 너 그럴 준비나 되어 있어? 만수는 갈등했습니다. 대식이 말이 틀린 것도 아니었거든요. 향교까지는 걸어서 이틀 길이었습니다. 가다가 비라도 만나면 등록 기간을 놓칠 수도 있었어요. 그냥 다음을 기약하는 게 어때? 한 해 더 공부하면 더 확실하잖아. 대식이의 유혹은 계속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유화가 조용히 문간에 나타났어요. 손에는 작은 기름통과 등심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등잔 기름이 부족해서 보충해 드리려고요. 유화는 아무 말하지 않고 등잔에 기름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심지를 다듬어 불을 더욱 밝게 만들었어요. 문 앞에는 대식이가 들고 온 술집에 환한 등불이 있었고 안쪽에는 유화가 정성스럽게 기름을 채운 등잔이 있었습니다. 어느 불빛을 따라갈 것인가. 그 순간 만수는 유화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하지 않고 있었어요. 강요하지도 만류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등잔 옆에 책을 정갈하게 펼쳐두고 붓과 먹까지 정리해 놓았을 뿐이었어요. 만수는 두 불빛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술집의 불빛은 화려하고 밝았지만 잠깐이면 꺼질 것이었어요. 하지만 등잔불은 작고 조용했지만 밤새도록 꺼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유화는 오직 등잔에 기름만 채웠을 뿐입니다. 선택은 온전히 만수의 몫이었어요. 만수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시가 미안하지만 술은 오늘을 밝히고 글은 내일을 밝힌다. 나는 내일을 택하겠다. 대식이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너 정말 미쳤구나. 책 좀 읽었다고 과거가 쉬운 줄 아나 보지.
아니야, 대식아. 내가 나를 시험해준 덕분에 내 마음을 확실히 알 수 있었어. 대식이는 한참을 지켜보더니 결국 고개를 저으며 돌아갔어요. 후회하지 마. 대식이가 사라지자 만수는 유아에게 말했습니다. 부인, 당장 내일 새벽에 길을 떠나야겠소. 네, 준비해 드릴게요. 그날 밤 유아는 밤새워 만수의 여행 준비를 했습니다. 마른 밥을 지어 주먹밥을 만들고 물통을 준비하고 길에서 입을 옷도 꾸려주었어요. 만수는 그날부터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소. 서방님,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최선을 다하시면 결과는 따라올 거예요. 새벽 4시 만수는 길을 떠났습니다. 유하와 시부모가 대문 앞까지 나와 배웅했어요. 아들아, 조심히 다녀와라. 서방님, 몸 건강히 다녀오세요. 만수는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부인, 당신이 등불을 켜준 덕분에 길을 찾았소. 이틀 후 만수는 무사히 향교에 도착해 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다시 집에 돌아와 더욱 치열하게 공부에 매진했어요. 남은 시간은 2달. 만수는 하루도 쉬지 않고 공부했습니다. 유하는 묵묵히 뒷바라지를 해주었어요. 따뜻한 차를 끓여다 주고 밤늦도록 등불을 밝혀두며 남편의 학업을 도왔답니다. 서방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고맙소, 부인. 당신이 있어 이렇게 공부할 수 있소. 마을 사람들도 만수의 진심을 알게 되었어요. 정말 달라졌구나. 새댁이 온 후로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어. 이번에는 진짜인 것 같아. 그렇게 만수는 생애 가장 치열한 2달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과거 시험에서 그는 낙방하고 말았어요. 유하는 위로도 탓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소처럼 따뜻한 쌀밥과 나물들을 내놓았지요. 그리고 조용히 책을 정리하고 등불을 켜주었습니다. 만수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책을 폈어요. 그런데 그 낡은 책의 마지막 장에서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평소에도 항상 보던 글들이 었는데 왜인지 그날따라 더 특별하게 와닿았어요. 장인어른이 직접 붓으로 쓴 여러 가지 지혜의 말씀들이었지요. 다른 글과는 달리 더욱 정성스럽고 간절한 마음이 담긴 글씨였는데 마치 사위를 위해 특별히 남겨둔 가르침 같았답니다. 만수는 천천히 한 구절씩 읽어나갔습니다. 학문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이 말을 읽는 순간 만수의 가슴이 뜨끔했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공부를 기피한 이유가 바로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이었거든요. 높은 관직에 오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제하고 한 집안이라도 더 일으키는 것이니라. 만수는 잠시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지금까지 벼슬이란 자신의 영달을 위한 것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장인어른의 말씀은 정반대였어요. 선비의 마음은 어머니의 마음과 같아서 자식을 키우듯 백성을 돌봐야 한다. 이 대목에서 만수는 유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유하가 시댁 식구들을 그리고 이웃들까지 돌보는 그 마음이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지혜로운 자는 화려함을 멀리하고 검소함 속에서 진정한 부를 찾는다. 만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자신은 그동안 술과 풍류라는 헛된 화려함만 쫓았던 것이지요. 권력을 얻었을 때야말로 더욱 겸손해야 하니 높은 자리는 남을 섬기는 자리임을 잊지 말라. 이 말씀에서 만수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벼슬이란 남을 부리는 자리가 아니라 남을 섬기는 자리라니.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글 읽는 목적이 벼슬이라면 그 글은 독이 되고 백성을 위함이라면 그 글은 생명의 샘이 된다. 만수는 잠시 책을 덮고 깊은 숨을 쉬었어요. 자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잘못 생각해왔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물이 바위를 뚫는 것과 같다. 성급히 하려 하지 말고 꾸준히 하라. 이 구절을 읽으면서 만수는 유아를 떠올렸습니다. 유아가 자신을 억지로 변화시키려 하지 않고 조용히 기다려준 것이 바로 이런 지혜였구나. 마지막 구절이 가장 감동적이었습니다. 나의 후손들아, 진정한 선비의 길을 걸어가거라. 글은 벼슬을 얻는 도구가 아니라 세상을 이롭게 하는 길이니라. 이 모든 글귀가 만수의 가슴에 번개처럼 내려앉았습니다. 아, 이제야 알겠다. 만수는 온몸이 떨렸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허망한 세월을 보냈는지, 그리고 진짜 공부가 무엇인지 깨달은 것이지요. 내가 그동안 무얼 했던가? 28해를 어찌 보냈던 말인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답니다. 그때 유화가 조용히 다가와 만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서방님, 당신이 이 책을 가져온 까닭을 이제야 알겠소. 만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이것은 그저 책이 아니라 삶의 길이었소. 참된 선비가 걸어야 할 길 말이오. 유화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아버지의 뜻이 드디어 만수의 마음에 닿았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서방님, 저희 아버지께서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글을 배우는 것은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세상을 위함이라고. 그래서 당신이 그 귀한 옥비녀 대신 이 책을 가져온 것이군요. 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길 진정한 보물은 썩지 않고 시들지 않는 것이라고 하셨거든요. 만수는 유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야 알겠소. 학문이란 출세의 도구가 아니라 세상을 이롭게 하는 길이로구나. 부끄럽소. 당신은 늘 이웃을 돌보고 집안을 살렸는데 나는 그저 놀기만. 서방님, 지나간 일은 됐어요. 이제부터가 중요하지요. 글은 벼슬이 아니라 길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만수는 완전히 달라졌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책을 읽고 붓을 들어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술동무들이 찾아와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다시 할 일이 있어서. 글 공부 말이냐? 너 정말 미쳤구나. 떨어졌으면 끝이지. 재능이 없는 거야. 아니, 이제야 내 재능을 찾았어. 정신을 차렸다. 만수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촛불을 켜고 글을 읽었습니다. 장인어른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경전의 참뜻을 깨달아가려 노력했어요. 낮에는 밭일을 도우며 몸을 움직이고 저녁에는 다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유화는 묵묵히 뒷바라지를 해주었어요. 따뜻한 차를 끓여다 주고 밤늦도록 등불을 밝혀두며 남편의 학업을 도왔답니다. 서방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고맙소, 부인. 당신이 있어 이렇게 공부할 수 있소. 시부모도 아들의 변화에 기뻐했어요. 드디어 우리 아들이 사람다워지는구나. 며느리 덕분이야. 그 책이 아들을 깨우쳐준 거지. 시아버지는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봄이 여름으로, 여름이 가을로 바뀌는 동안 만수의 실력은 놀랍도록 늘어났습니다. 한때 술과 풍류에만 빠져 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진짜 선비의 기품을 갖춰가고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도 하나둘씩 만수의 변화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사람이 달라졌구나. 새댁이 온 이후로 완전히 바뀌었어. 그 한 줄의 글귀가 만수의 가슴에 불을 놓았던 것이에요. 만수가 본격적인 공부에 매진한 지 3년이 지나자 대과 시험 소식이 들려왔어요. 동네 사람들은 여전히 반신반의했답니다. 저 사람이 과거라니? 3년 공부로 되겠어? 글쎄, 그래도 예전보다는 나아 보이긴 하지만 저 낡아빠진 책 한 권 믿고 무슨 장원급제를 하겠어?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만수의 변화를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요즘 보니 정말 달라졌더라.
새댁 덕분인가? 아침마다 글 읽는 소리가 들려 밤늦게까지 등불이 켜져 있던데. 그런데 시험을 일주일 앞두고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식이가 마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한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만수가 가진 그 책 말입니다. 무슨 소리야, 대식아. 장인 필사본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다반 모음집이 아닐까요? 하, 뭐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3년 만에 그렇게 실력이 늘 수 있겠어요? 분명히 비밀이 있을 겁니다. 대식이의 악의적인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그러고 보니 좀 이상하긴 했지. 혹시 정말 답안을 미리 알고 있는 건 아닐까? 소문은 점점 커져 인근 고을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급기야 향청에서 공식적으로 조사에 나섰어요. 어느 날 저녁 향청의 사령이 파란 관복을 입고 만수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김만수 대기호? 네, 그렇습니다. 답안 유출 의혹이 제기되어 확인차 왔소이다. 문제의 책을 보여주시오. 만수는 떨리는 손으로 책을 꺼내왔어요. 온 가족이 긴장한 가운데 사령이 책을 한 장 한 장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보시오. 사령은 책의 여백을 가리켰어요. 여기에 오답 표시와 날짜가 적혀 있지 않소? 그리고 이것은 재교정 흔적이군요. 책의 곳곳에는 장인어른이 공부하며 남긴 흔적들이 층층이 쌓여 있었답니다. 틀린 답에는 막대기 표시가, 맞는 답에는 점 표시가 있었어요. 심지어 정유년 3월 재검토, 무술년 4월 수정 같은 날짜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시오. 만약 속임수의 책이라면 어찌 그토록 많은 지워진 흔적과 수정 표시가 남아있겠소? 사령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는 답안집이 아니라 학습서로군요. 이런 흔적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 공부하며 남기는 것들이요. 더욱이 여기 적힌 내용들을 보니 과거 문제와는 전혀 다른 개인적인 학습 내용들이군요. 책은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성찰의 흔적이었던 것이지요. 사령은 의심을 거두고 돌아갔어요. 앞으로 이런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지 마시오. 정당한 학습서임을 확인했소. 다음 날 드디어 시험 당일이었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구경을 나왔어요. 의혹 소동 때문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었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 글쎄, 기대는 안 하지만 혹시나 3년 공부로 급제하면 정말 기적이지. 소문이 사실이 아니라면 정말 대단한 거야. 만수는 당당하게 시험장으로 향했어요. 유하와 시부모가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며 손을 모았답니다. 시험은 사흘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첫째 날 초시에서는 사서 삼경의 기본 지식을, 둘째 날 복시에서는 정치와 역사에 대한 견해를, 셋째 날 전시에서는 임금 앞에서 답하는 실력을 평가받았어요. 만수는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차근차근 답안을 작성했습니다. 장인어른의 가르침이 머릿속에서 샘물처럼 솟아났어요. 학문은 백성을 위한 것이라는 신념으로 모든 문제에 답했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며칠 뒤 예조 앞마당 북소리와 함께 합격자 명단이 붙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어 숨을 죽이고 방을 바라보았습니다. 갑과 제일인 장원 김만수, 관리가 읽어내리자 순간 술렁임이 일었지요. 군중은 웅성거리다 정적이 흐르더니 이내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와, 정말 장원급제야. 세상에 이럴 수가. 3년 만에 장원급제라니. 조롱하던 사람들은 모두 말문이 막혔어요. 비웃음은 찬사로, 의심은 존경으로 바뀌었답니다. 유하는 멀리서 등잔 심지처럼 떨리는 손을 꼭 쥐며 눈물을 흘렸답니다. 새댁이 가져온 그 책이 진짜 보물이었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나.
장원급제라는 소식에 고을 전체가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다가 이내 축제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대식이는 창피해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그 자리를 빠져나왔어요. 그날 밤 만수는 유아를 꼭 끌어안으며 목이 메어 말했답니다. 당신이 가져온 건 책이 아니었소. 내 삶의 길이었소. 내가 걸어야 할 참된 길을 가져다 준 것이었소. 유아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저는 그저 아버지의 마음을 전해드린 것뿐이에요. 아니요. 당신의 지혜와 인내가 나를 사람으로 만들었소. 만수는 유아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을 이었어요. 당신이 장터에서 모욕을 당하면서도 조용히 등잔불을 켜준 그 마음, 책에 술이 엎질러졌을 때도 포기하지 않고 되살려준 그 정성. 모든 것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었소. 시부모도 달려나와 유아를 꼭 끌어안았답니다. 아가야, 내가 우리 집안을 일으켜 세웠구나. 시아버지가 감격하며 말했어요. 내가 가져온 그 책이 우리 아들을 진짜 사람으로 만들었다. 정말 고맙다. 하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 거야. 시어머니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우리가 아들 교육에 실패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와서 기적을 일으켜 주었구나. 이제 안다. 진정한 혼수가 무엇인지 말이야. 그 순간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축하하러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온 것은 옆집 할머니였습니다. 아이고, 축하하네. 우리 마을에서 장원급제가 나오다니. 세댁, 정말 대단하구나. 당신 덕분이야. 이어서 촌장도 왔고 마을의 원로들도 하나둘씩 모여들었어요. 김만수, 축하한다. 우리 고을의 자랑이구나. 세댁에게도 축하 인사를 드리네. 현명한 부인을 만난 덕분이야. 더는 조롱도 의심도 없었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유아를 우러러보기 시작했어요. 정말 대단한 며느리로구나. 지혜로운 부인을 만난 남편이 복이 많구나. 그 낡은 책이 진짜 보물이었네. 장터에서 유아를 조롱했던 안악들도 찾아와 사과했어요. 세댁 미안하네.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유아는 너그럽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법이지요. 그때 뒤늦게 대식이가 나타났어요. 평소와 달리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답니다. 만수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대식이는 어정쩡하게 축하 인사를 건네려다가 결국 무릎을 꿇고 말았어요. 내가 너무 못났다. 내가 공부할 때 방해만 하고 소문까지 퍼뜨리고. 만수는 대식이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일어나, 대식아. 지나간 일이야. 아니야, 난 정말 친구 자격이 없어. 특히 형수께. 정말 죄송합니다. 대식이는 유아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유아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불을 켰을 뿐입니다. 들어갈지는 각자의 일이지요. 술 대신 등잔을 고르셨으면 좋겠어요. 그는 웃지 못했고 그녀는 미소 짓지 않았습니다. 배움은 조용히 승리했던 것이지요. 대식이는 그날 이후 술을 끊고 농사일에 전념하게 되었답니다. 다음 날 저녁이 되자 온 마을이 축제 분위기가 되었어요. 사람들은 만수집 마당에 모여 앉아 장원급제를 축하했습니다. 우리 마을에서 장원급제가 나오다니. 이제 우리 고을도 이름이 날 거야. 촌장이 일어나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지요. 세댁이 가져온 것은 낡은 책 한 권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지혜가 이런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앞으로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맙시다.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제야 집안은 진정한 화합을 이루었답니다. 가난했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풍족했어요.
만수는 유아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의 믿음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었어요. 아니에요, 서방님. 서방님 안에 이미 그 씨앗이 있었어요. 저는 다만 물을 준 것뿐이랍니다. 시아버지가 감격하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깨닫는다. 진정한 부는 금은보화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있구나. 마을 원로가 일어나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세댁, 우리 마을의 스승이 되어 주십시오.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쳐 주시면 어떨까요? 네, 기꺼이 그러겠습니다. 유하는 겸손하게 답했어요. 그날 밤 온 마을에 등불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사람들은 늦은 시간까지 축하 잔치를 벌였어요. 그제야 모두가 알았습니다. 진정한 혼수는 금은보화가 아니라 유아의 지혜와 순수한 마음이었다는 것을. 진짜 보물은 따로 있었구나. 마음을 바꾸는 힘, 그것이야말로 가장 귀한 것이로구나. 마을 사람들은 그날 밤을 평생 잊지 못했답니다. 만수는 벼슬에 나가 청렴한 관리가 되었습니다. 어느 고을에 부임하면 가장 먼저 굶주리는 백성들을 살폈어요. 그를 모르는 백성들을 위해 야학을 열어 직접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우리 고을 사또님은 정말 훌륭하시다. 한 번은 흉년이 들자 자신의 봉급을 털어 곡식을 나누어 주었어요. 백성이 굶는데 관리 혼자 배부를 수는 없는 법이지요. 유하도 관리들의 부인들을 모아 바느질을 가르치고 어려운 집 아이들을 돌보았습니다. 한 채의 집을 살린 불빛이 이제 한 고을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그 출발이 화려한 옥비녀가 아니라 낡은 책 한 권과 유아의 지혜였다는 것을. 세월이 흘러 손주들이 무릎 아래 모여들었을 때 시부모는 이렇게 전해주었답니다. 얘들아, 세상에서 가장 값진 혼수가 무엇인지 아느냐? 금이에요? 은이에요? 아니다. 진실한 마음과 지혜로다. 너희 어머니는 옥비녀 대신 책 한 권을 가져오셨지만 그것이 우리 집안을 일으킨 진짜 보물이었단다. 그리고 또 하나 사람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말거라. 진정한 변화는 스스로의 깨달음에서 나오는 법이다. 자연스러운 힘이 가장 큰 법이지. 사람의 마음은 봄날의 새싹과 같아서 억지로 뽑아내려 하면 죽지만 따뜻하게 기다려주면 저절로 자라나는 거란다. 그리고 지금도 그 마을에서는 이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온답니다. 비녀 대신 책 한 권, 그 작은 선택이 집안을 일으키고 세상을 밝힌 씨앗이 되었다는 아름다운 이야기 말이에요. 허영보다는 내실을, 거칠애보다는 진실한 마음을 택한 유아의 지혜가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고 있답니다.